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봄꽃축제 개최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진해 군항제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되는가 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3월 말에 개최됐던 강릉 벚꽃축제는 지난해보다 일정이 더 당겨졌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바짝 더웠던 날씨를 틈타 개나리와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흐드러지게 핀 매화까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벚꽃도 곧 꽃을 피울 전망입니다. 군항제로 유명한 경남 진해의 경우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이번 주부터 꽃이 필 전망입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렸지만 올해는 이달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역대 벚꽃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강릉시도 경포 벚꽃 축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4월이 아닌 3월에 개최했는데 올해는 더 일찍 꽃이 필 것 같다며 지난해보다 이틀 앞당긴 29일 개막한다고 지난 13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부쩍 더워지면서 벚꽃이 보다 일찍 필 것에 대비해 강릉시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축제를 일주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벚꽃이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필 수도 있어 화사한 야경을 조성하기 위한 등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벚꽃 축제 일정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업체에선 축제 개막을 2주일가량 앞둔 지난주부터 일찌감치 축제에 사용할 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벚꽃 축제는 원래대로 29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절이 빨라지다 보니까 2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좀 추위가 다시 조금 왔기 때문에 29일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벚꽃 축제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하면서 축제 홍보물도 진작부터 시안만 만들어둔 채 아직 인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이상 기온으로 봄꽃이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봄꽃 축제들도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 대입을 시작으로 강원도 의대생이 160명 이상 크게 늘어납니다.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증원 인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한 결과인데요.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한 상황이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2,000명.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만 80%가 넘는 1,639명이 배정됩니다. 강원도는 올해보다 165명 늘어난 432명이 됩니다. 강원대는 49명에서 132명으로 한림대와 원주연세대, 가톨릭 관동대는 각각 100명으로 늘립니다. 강원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명,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료진과 병원,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담 교원을 확충하고 시설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대학들도 일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지역 의과대학 4곳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의사 표명을 하는 걸로. 앞서 강원대와 원주 연세대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교수 상당수가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입니다. 이미 전공의가 빠져나간 강원도 대형병원 병상 가동률은 50% 수준이고 수술과 입원 환자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은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집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이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유세 차량을 동원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가능합니다. 녹색정의당 강원도당은 거대 양당이 이번 선거에서 한국 사회에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거친 발언만 쏟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에 왔지만 핵심 공약을 말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강원 공약을 서면 발표로 가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대 양당이 기존에 내모았던 개발 공약들로 지역 소멸 위기의 강원도를 살려낼 수 없다며 녹색정의당이 기후와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선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혼인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고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출산율 반동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김나희 씨.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준비 과정은 돈 때문에 고민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2천만 원 정도 들 줄 알았던 결혼 자금은 벌써 3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상당수의 결혼업체들이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 보니 계약을 확정한 후에도 추가 비용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길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몇 군데 들어보고 다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물었더니 20, 30대 모두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0%를 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든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강원도 혼인 건수는 2015년부터 8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1997년 11,000건을 넘었던 혼인 건수는 작년에는 5,500건 정도로 2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23년 강원 지역의 혼인 건수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이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결국 출산율에 영향을 줍니다. 통계적으로도 혼인 건수를 통해 2년에서 4년 뒤 출산율 추이를 가늠합니다. 신혼부부는 줄어드는데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생겼고 청년층은 강원도를 떠나고 있어 이대로라면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도 구해야 되고 직장도 멀리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결혼도 힘들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는 것 자체도 힘든 그런 사회적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교육과 의료 등 인프라를 갖춰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결혼 비용과 출산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조언하지만 지금 정책으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어제 99일자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 고은리 공공청사용지에 강원도청과 도의회, 소방본부,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한 연면적 11만 4,300제곱미터, 총 사업비 4,995억 원 규모의 신청사를 2029년까지 건립합니다. 2024년 6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의 편입에 따른 이주 대책은 동래면 사암리의 도유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군공단 중 꼴찌 수준 경영평가를 받았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연봉은 1,500만 원에 올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조는 노동 환경은 악화시키고 이사장의 임금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공단 측은 다른 시군 이사장들과 임금 수준을 맞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른바 백지 이력서 논란의 당사자였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꼴찌 수준의 경영평가 성적에도 월급을 대폭 올려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원주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2점, 다등급. 가에서 마까지 5등급 중 중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국 50개 시군 시설관리공단 가운데서 등수는 47위, 최하위권입니다. 전년도에는 79점을 받아 라등급, 똑같이 47위였지만 이번엔 가까스로 80점을 넘겨 다가 됐고 공단은 3년 만에 다등급을 달성했다며 홍보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일까? 한 달에 503만 원이던 공단 이사장 기본급은 올해부터는 628만 원으로 125만 원, 25%가 올랐습니다. 손준기 시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의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가 전체적인 긴축 재정에 돌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조도 환경미화원은 연장 근무를 축소해 결과적으로 급여가 줄고 인력 충원도 멈췄는데 이사장 임금만 가파르게 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및 노동 조건들은 계속적으로 후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이사장의 임금이 그렇게 대폭 상승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는 원주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초대 이사장이 지나치게 임금을 낮게 책정해 다른 시군 시설관리공단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인상이라면서 경영평가 다등급부터는 이사장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화원 임금 후퇴와 관련해선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맞춰 연장 근무를 일부 축소했지만 추가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보도 이후 춘천시가 리콜 대상 김치 냉장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전수조사 결과 결함보상 김치 냉장고를 122대 찾았고 직접 보상 신청이 어려운 신건은 자료를 받아 직접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자택을 방문할 때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리콜 대상 김치 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로 자체 결함으로 화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소재 전고체 전지 생산 기업이 횡성에 제조 공장을 신축합니다. 전고체 전지 생산기업 솔리비스는 강원도 횡성군과 협약을 맺고 우천 일반 산업단지 7,400제곱미터 부지에 152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공장 4동을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존 배터리와 달리 화재 위험이 적은 차세대 배터리로 알려져 삼성 등 대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 9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 부품업체 2곳은 전기차 생산기업 디피코의 정상화 여부를 지켜보고 올해 안에 우천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제20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근덤명 생맹발리 유채꽃밭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삼척 맹방 유채꽃과 봄 가득 희망 가득이라는 주제로 라디오 생방송과 걷기 대회 등 모두 19종의 행사로 진행합니다. 삼척의 맹방 유채꽃 축제는 2002년 첫 개최 이후 매년 방문객 약 3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입니다. 춘천시가 역점 추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본부 건립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부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의 면적 재산정이 필요하고 세부 운영 계획이 미흡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면적의 경우 강원연구원의 의뢰에 예상 방문객 수 등을 근거로 산출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조만간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종의 무덤을 도깨비들이 지켰다는 늑말 도깨비 설화를 바탕으로 영월 장릉 일대에 도깨비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66억 원을 들여 4,690제곱미터 규모의 도깨비 광장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를 갖춘 복합 어울림 공간, 도깨비 객주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충신 어문도와의 재회, 단종과 도깨비의 산책 등을 콘셉트로 한 도깨비 탐방로와 광장, 인근 관광지인 절유지와 청령포의 연계도 함께 이뤄집니다. 정선군이 2층 투어버스를 활용해 제주도에서 정선 여행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정선군은 관광 가이드와 관계 공무원으로 홍보단을 꾸려 와하정선 2층 버스로 제주 한담 해변과 휴에리, 에코랜드 등에서 정선 5일장과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의 웰니스 관광을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증대에 위해 제주도 현장 가입자에게 대표 캐릭터인 와하군 인형, 이름표 등 기념품도 전달합니다. 강원도가 소비 둔화와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 산업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7개 분야에 45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우량 번식 기반 조성을 통한 고급육 생산과 암소 검정 사업, 수정란 이식 등 기초 개량 사업에 27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또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에 대응을 위해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산물 판매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강원 한우 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교조 강원지부 등 5개 단체가 도지사 교육감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 후보자는 학생을 생각하기보다 정치권 줄서기에 바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직선제 아래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낮은 투표율은 토론회 등 홍보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내부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러닝메이트제를 특례로 반영하면 교육감에게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에 강릉과 삼척이 예비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미래첨단 소재부품 가공센터 구축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전국 세라믹 소재 기업의 10%가량이 직접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가공 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구인난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삼척시는 수소기업 육성 기술사업 고도화 과제가 선정돼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소단지 입주기업에는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인제 출신의 신 박인환의 삶을 되돌아보는 음악극 가객 반인환을 선보입니다. 음악극 가객 박인환은 고품질 프로젝터를 활용하고 소극장에서 4개 이동 객석이 움직이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공연 예매는 4월 중순부터 예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공연은 속초와 영월, 삼척, 춘천 등 7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몸이 불편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원주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에 맞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면 보훈공단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를 확대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딸기 육모 사업을 올해 역점 시책 사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 90억 원의 농가 소득 창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강원도의 고랭지 기후를 활용해 작물병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량물을 생산하고 고랭지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